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왼편 300m 지점에 대검찰청이 있고 바로 정면에 중앙지방검찰청 200m 거리, 300m 대검찰청, 200m 중앙지검이 있고 이 스튜디오 이르기까지 그 앞을 통과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삼스러운 눈으로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가 돼서 그런지 대검찰청 청사와 중앙지검 청사를 바라다보고 그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각급 검사들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검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는가, 또 이 참담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은 완성 단계에 완전히 들었죠.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 이미 금년 초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발족됐습니다. 이 법의 근거는 공수처법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고 그 헌법에 위반되는 법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유령기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의 사법체계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어지고 이 라인에서 사법경찰관들을 지휘 감독해서 이 사법체계를 그리고 수사체계를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위헌적인 이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총통 재임 약 14년간을 했는데 그는 헌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한자 한 구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독일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공화정으로 전환되면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지금도 모든 나라 헌법의 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법률인데 이 바이마르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 그리고 거기에 한 줄도 손대지 않았. 수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총통의 권한을 휘둘렀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아예 헌법도 무시해버리고 히틀러처럼 형식적인 수권법이라도 만들어서 할 그런 여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그것이 곧 법이고 법은 곧 지켜낸다고 하는 이런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공수처를 발족시켰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꽃은 공수처 발족이라고 뭐 조국 문재인 대통령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정권 실세를 향한 그 수사 칼끝이 겁이 나는지 이제는 윤석열도 쫓아내고 그 후임에 아주 충직한 정권에 충직한 김오수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주 정권 사수에 스스로 나는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선언하는 법무장관 박범계가 박범계표 마지막 직제 개편과 인사를 통해서 이제 검수완박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제 임명장 받고 취임 일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그래야지. 그건 아주 듣기 좋은데 다음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절제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절제해야 된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헌법과 형사소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은 권력을 향한 권력청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이고 따라서 검찰총장 김오수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 실세를 향한 어쩌면 대통령 자신들 포함한 정권 실세들의 모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복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 자복을 선언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잠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대전지검에서 수사해가지고 대검찰청에 기소하겠다고 하는 이견을 올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그게 이미 공무원 3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추가로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 최희봉 그리고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이 둘도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 기소 의견 품신을 했는데 그게 아직 보류된 상태에서 김호수 총장이 등장했습니다. 그거 기소 허용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허용 안 하지요.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증거는 흘러 넘친다. 한동훈 검사장은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웬걸 수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피해자고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을 이성은 검사장에게 올린 지 10달이 넘었는데 이거 뭉개고 있는 거 김호수 총장이 와가지고 이걸 불기소 처분 결정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에는 권력 실세가 이미 돈을 상당히 받았다 하는 게 기초조사에서 다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중에 민주당이 어떤 이유는 돈은 안 받고 양보표를 받았다. 라임 사건 실세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부분 자백까지 한 일인데 이 수사도 그냥 깔아 뭉갤 것입니다. 또 특별히 김호수 총장이 8개월 짧은 기간 변호사 시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공범과 관계된 사건을 수억 원을 받고 변론까지 맡았다. 그니 더더구나 이 사건의 추가 수사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이게 지금 수사팀이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소송 수행을 하는지 작년 1월에 기소돼 가지고 1년 내내 재판을 뭉개고 하다가 그 여성 부장판사는 병가를 얻어서 해임이 됐는지 그렇게 되고 후임 부장판사가 뭐 한 번인가 재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뭉개고 있는데 그 원수사팀이 추가로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복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느 부서에 가 있는지 이게 행방불명이 된 상태인데 어느 세월에 김호수 총장이 이걸 수사를 추가로 철저히 하라 할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이 서초동 주변에 아주 흉흉한 정권 실세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뭐 이른바 찌라시로도 돌아다니고 이런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 착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제가 들어도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 그래야 수사가 착수돼야 되는데 경찰수사본부가 이런 거 수사 착수할 리가 없고 검찰인데 검찰이 이런 김호수 총장 아래서 이게 수사에 착수할 일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박범계표 검수 완박 중에는 전국 25개 지청에서 이른바 검찰이 수사하도록 제한한 6대 범죄, 뭐 공직자, 경제, 선거사범, 그 다음에 방위산업, 대형 참사 사건, 6대 범죄 사건의 수사에 착수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지청인데 지청에서 착수할 때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안양지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청 사건은 법무장관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17개 지방검찰청 본청 사건은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아주 물에 못질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검찰을 갖다가 손발을 묶을 방법이 더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직제도 개정하고 그리하여 완전히 이 정권의 충복인 김호수 총장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숨쉴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됐지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검찰 개혁은 역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복무했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풍토를 그것을 제도와 법률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우리와 대륙법계로 검찰 제도가 비슷한 적어도 일본 검찰 수준으로 돼야 된다. 동경지방검찰청
뭐 단학가 수상도 구속하고 말이야. 절대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검찰의 전통을 확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의 검찰을 만드는 그것이 검찰 개혁이지.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관여 정도가 굉장히 농후한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정권 실세들이 관련되는 이런 난마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손대지 마라. 그래야 공수처를 만들어서 법원과 검찰을 위협하고 그래.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누구는 말했지요.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정권 실세와 권력자들이 저지른 모든 부정부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밑으로 그 뿌리, 썩은 뿌리가 뻗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럼 이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입니다. 국민. 국가의 부패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잘라가 자기들끼리 헤쳐먹고 그래야 불공정 행위를 하고 그래야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게 해서 이 사회계획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한 왕조가 망할 때 그 망한 가장 기본 원인은 왕조의 부패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왕조가 패망한 것 뭐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장과 민비가 다스렸던 그 정권의 심각한 부패 행위. 특히 1894년 갑신정변 이후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민비가 시해되던 그 11년간의 그때의 기록만 보면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이게 정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관직을 팔아먹는 거예요. 관직을. 그 11년 동안에 한성부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죠. 1년에 4번 아니면 5번이 바뀌고 공조판서는 1년에 20번이 바뀌고 저 남해안 지방에 군수 자리를 하나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내려가서 한 달 동안 그 고을의 부자를 등쳐서 본전을 뽑으려고 하면 한 2달 가까이 되면 후임자가 또 내려와 버리고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부국 강병은 꿈에도 못 꾸고 이 부패에 흠뻑 빠져가지고 챙겨 먹는데 이게 골몰하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패망됐습니다. 중국의 양계초가 얘기했지요. 조선이 일본에 패망한 거 원인이 조선의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눈을 바랐던 국사학자들이 따르다 보면 그 원인은 순전히 왕조의 부패에서 기반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자유민주 헌법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그래야 정권 실세들이 앞서서 검수완박을 해서 부패 완판의 시대를 만든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지속되는 한 방법이 없지요. 내년 3월 9일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 정권을 비판하고 그래야 이 정권의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잡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결국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기일전하십시다.